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르노삼성의 SM6 TC30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르노삼성 SM6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약간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내 중형 세단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그 컨셉이 조금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 이 TC260과 TC300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이 SM6는 TC260이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대중적 우아함을 강조한다면 이 TC300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퍼포먼스의 가치, 그리고 고급스러운 기능과 이런 디자인의 매력을 한껏 아우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TC300의 최고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에르 트림을 함께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이 SM6의 매력, 그리고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M6 TC300 프리미에르는 일반적인 중형 세단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855mm의 전장과 각각 1870mm, 1460mm의 전폭과 전고는 말 그대로 평균적인 이 중형 세단의 체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역시 2810mm이고요. 이제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트림에 따라 사양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15kg으로서 전반적으로 그냥 체급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SM6 TC300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M6는 굉장히 우아하고 또는 고급스럽다 혹은 세련된 이미지를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중형 세단의 그런 넉넉함을 강조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형미라던가 균형감이라던가 혹은 곡선의 우아함 등이 이 디자인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 모습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블링블링한, 약간 그러면서도 화려한 듯한 연출로 이 도로 위에서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편이고요. 게다가 이런 독특한 이 버건디의 컬러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매력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가로의 크롬 가니쉬를 강조한 이 바디킷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더욱더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에르 사양의 이런 디테일들이 이 차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차량의 정체성, 그리고 이 트림의 이 프리미에르만의 감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SM6의 매력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세단들이 약간 포더 쿠페라던가 혹은 좀 미래적인 약간의 해치백 이런 감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SM6 같은 경우는 정말 세단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형 세단은 물론 스포티한 디자인이라던가 화려한 디자인 좋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대중적이고 보편타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SM6 TC300 프리미에르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프리미에르만의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투톤의 알로이 휠, 그리고 매력적인 윈도우 라인이 이 차량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아주 넉넉하거나 쾌적한 여유는 아니지만 분명 중형 세단의 가치는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다듬어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차를 좀 더 넓게, 그리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연출하는 모습이고요. 깔끔한 바디킷, 그리고 이 트렁크 리드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이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개선한 디테일 등을 통해서 이 차량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이 균형감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트렁크에는 이렇게 TC 전용의 배지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 TC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SM6 TC300 프리미에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형감이 좋고 세련된 세단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고, 프리미에르만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균형감 있는 중형 세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SM6 TC300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은 확실히 이 르노삼성 특유의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프리미에르 사양의 고급스러운 연출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선명한 색의 대비는 물론이고요, 대시보드나 도어 패널의 다양한 디테일과
연출이 정말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깔끔한 구성 역시 아주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센터 터널의 연출이라던가 이 시트의 구성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프리미에르 사양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와 이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라던가 이런 각종 디테일들이 더욱더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실내 공간의 절대적인 여유가 아주 쾌적한 편은 아니지만 중형 세단으로서는 충분히 제 몫을 다하는 이 레그룸과 헤드룸이 마련되어 있고 개방감이 돋보이는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도어 패널에 있는 이 스피커에는 이렇게 보스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어서 이 풍부한 사운드의 매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SM6의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2열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연출들이 눈길을 끕니다. 1열과 같은 이런 윙아웃 헤드레스트 역시 만족감을 높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아주 쾌적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패밀리 세단의 범주에는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 보스 사운드 시스템의 매력 역시 이 2열 공간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형 세단의 가치로는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은 상당한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렁크 게이트 안쪽으로는 571리터, 거의 동급 최고 수준의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고 또 깊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 사용성이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 트렁크 공간의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부피가 큰 짐을 적재할 때는 약간의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공간의 가치로 이 타 경쟁 모델과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 SM6의 매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SM6 TC300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쉐보레 랄리브 2.0 터보 모델이 워낙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시해서 그렇지 오늘의 주인공인 이 TC300 역시 상당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르노의 클리오라던가 메간과 같은 그런 컴팩트 모델의 하이엔드 사양에 적용되는 1.8리터 가솔린 엔진을 조금 조율을 해서 바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225마력과 30.6kgm의 풍부한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7단 EDC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통해 보다 경쾌하고 민첩한 운동 성능을 예고합니다. 물론 이 뛰어난 운동 성능도 이 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퍼포먼스와 공존되는 효율성 역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19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지금 이 프리미에르 사양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복합 기준 11.6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10.2 그리고 13.9km/L로 전반적으로 이 퍼포먼스와 효율성의 공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승에 앞서서 저는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사실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100% 확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 시승기라는 게 결국은 이런 많은 데이터 위에 주관적 의견을 더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차가 다르고 좋아하는 운전이 다르고 좋아하는 사운드가 다르고 좋아하는 감성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획일화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이 누군가에겐 강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가 옳다 그르다 라는 표현은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있죠. 유튜브나 이런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뭐 무기, 뭐 어떤 영화 베스트 3 뭐 이런 식의 그런 순위를 매기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쉽게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다 알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런 기술적이라던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게 정답이고 이게 틀렸고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선언 혹은 강요 이런 거 할 수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SM6라는 자동차는 분명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는 차지만 그렇다고 이 차가 절대적으로 최악이나 정답이 아니라거나 혹은 외면받아야 된다거나 그냥 싸잡아서 무시당해야 된다거나 그런 차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차를 누군가에게도 권할 수 있는 또 내가 살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을까요? 혹은 그렇게 호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저 제 의견을 데이터 위에 제 의견을 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더 선택의 가이드 혹은 선택의 폭 이런 것들을 넓혀드리고 싶은 것 뿐이지 제가 누군가에게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이 차를 일상적인 상황에서 타봤고 와인딩 상황에서 타봤고 트랙에서도 타봤고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도 타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분명 단점은 보여요. 단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보이고 또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절실함까지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차는 충분히 그러한 단점을 상쇄하고 저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강점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한 강점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감성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SM6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일반적인 자동차하고는 조금 다른 디자인과 다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형도 그렇지만 실내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시보드라던가 센터페시아 어떻게 본다면 공간의 가치, 공간의 여유를 조금 훼손할 수 있는 답답할 수 있는 구성이긴 하지만 이 특유의 안정감과 균형감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프리미에르 사실 이 아방가르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아방가르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 프랑스 아방가르드에 대한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 프리미에르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프랑스 감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유독 이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프리미에르 역시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퀼팅이라던가 디테일이 아주 절묘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트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 윙아웃 방식의 이 헤드레스트라던가 이 시트의 패턴, 디테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다른 모델에 비해 조금 작게, 조금 좁게 느껴지는 공간감도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차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그리고 저한테 마치 핏되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의 이 느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열 공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중형 세단이라는 게 꼭 패밀리카로 쓰는 건 아니니까 저는 충분히 선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족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점점 큰 차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족의 규모가 줄면 작은 차 혹은 개성 있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은 저는 이 차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알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차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차들은 시장에 많아요. 또 같은 이 중형 세단의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이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의 그 퍼포먼스를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차의 퍼포먼스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적당합니다. 자, 225마력과 36kgm의 토크. 사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퍼포먼스야, 퍼포먼스라고 하기 좀 부족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랙을 가보신 분들 혹은 운전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배워보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운전면허 말고요, 정말 정규 프로그램의 그런 드라이빙 스쿨이라던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제대로 경험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200마력 넘는 차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운전자가 국내에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200마력의 출력을 능숙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은 운전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25마력의 출력으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요, 추월 가속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 출력을 끄집어내는 제가속 등의 상황에서도 이 차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차를 타고 산길 그리고 트랙을 달려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넘치는 출력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달리고 즐길 수 있고 또 빠른 출력이죠. 실제 제가 이제 인제스피디움에서 이 차를 탔던 영상이 제가 예전에 게시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 차는 우악스럽게 달리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균형감이 있어요. 높은 출력으로 우당탕탕탕 달리는 것도 매력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세련되게 달리는 것도 분명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단 EDC가 어느 정도는 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발진 가속 시에 약간 둔한 느낌? 그리고 변속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변속의 기본적인 로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스포티함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건 느껴지긴 하지만, 글쎄요, 대중적인 세단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또 세단으로서 실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굉장히 중형 세단의 가치와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아주 절묘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는 차량이죠. 실제로 지금처럼 이 도로의 안전 법규를 따르고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을 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로 인해서 리어가 조금 리어가 좀 일체적으로 움직인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운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양 같은 경우는 휠이 굉장히 큰 19인치 휠 타이어 사양이라서 더 그게 도드라질 뿐이지, 일반적인 17인치, 18인치 휠 타이어 사양을 선택하신다면 승차감 부분에서도 더욱 우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의 특징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차는 조금 더 운전자의 의지를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차는 트랙에서도 굉장히 잘 달립니다. 전륜구동 레이아웃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렵한 그런 오버스티어를 유도하면서 민첩한 핸들링 퍼포먼스를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차가 생각보다 조향 반응도 좋고요, 조향에 따른 일체감도 굉장히 매력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자신감 있게 조향을 하면 그 조향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주는 모습이죠. 게다가 저는 이 르노 삼성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이 셋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차는 통상적으로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마제스티를 택한 게 정말 이 SM6의 가치의 플러스 요인이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마제스티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니어 프리미엄 혹은 프리미엄 타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정숙하고 또 소음도 그 소음이라던가 진동에 대한 능력도 좋고요, 마일리지도 굉장히 좋고 퍼포먼스와 컴포트의 그런 절묘한 조합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적인 세단과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그 절묘한 조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타이어 셋업이 진짜 좋다, 이거 타이어가 많이 살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마제스티가 그렇게 비싼 타이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SM6를 다듬은 엔지니어 분들의 그 노력과 이 금호 타이어의 그런 절묘한 밸런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제가 굉장히 장점만 좀 늘어놓았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물론 이 차는 확실히 그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단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스포티한 주행도 또 편안한 주행도 모두 가능하지만 명확한 캐릭터가 없다라는 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 어딘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그것도 캐릭터라고 한다면 캐릭터라고 할 수 있긴 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N 모델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퍼포먼스가 워낙 좋고 또 호평받고 있죠. 그런데 과연 N 모델이 절대적인 정답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말리브 2.0 터보의 그 시원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실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N 모델 특유의 그렇게 잘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좋아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퍼포먼스가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과격한 건 좀 싫다, 그리고 나는 또 어느 정도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SM6 TCE300 프리미에르 혹은 뭐 TCE300 계열들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굳이 N까지 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뭐 절대적으로 하이 퍼포먼스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극한의 펀 드라이빙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차량으로 다양한 부분을 모두 수용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어떤 부분은 아쉬울 수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소홀하게 다듬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스마트 스트림 2.0을 타느니 저는 이 차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더욱더 강조하고 싶을 생각이 들어요.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패키지라던가 퍼포먼스라던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저는 분명 이 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실제 타봤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차고요. 밸런스라던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투자와 함께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SM6 TCE300 그리고 TCE300 프리미에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실제 주행을 하고 실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실제 경험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차지, 그냥 페이퍼 스펙 늘어놓은 걸로 어떤 차가 좋니, 어떤 차가 나쁘니, 이 차가 답이니, 이 차는 쓰레기니, 그렇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는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차량이었고요. SM6도 그렇고 시장에 있는 많은 차량들이 편견 혹은 선입견 혹은 뜬소문 이런 걸로 인해서 제 가치를 좀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쉽기 때문에, 단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자동차는 좀 더 복잡스럽고 다채롭고 많은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매력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승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